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토암산과 소금강산 등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멧돼지 때문에 인근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시가지에 멧돼지 8마리가 나타나 큰 소동을 빚었습니다. 인근 경주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 들어서는 농작물 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옥수수밭은 난장판이 됐고 논바닥도 짓밟아 놓았습니다. 과수원도 여기저기 멧돼지 발자국이 찍혀있고 채 익지도 않은 사과 열매를 갉아먹었습니다. 멧돼지가 나무 뿌리까지 파헤치면서 이처럼 사과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사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나무 아랫부분의 가지를 모두 부러뜨려 수확량의 30% 이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금년에 멧돼지 성격이 심해가지고 밑에 가지를 멧돼지가 다 훑어버려가지고 한 30%가량의 피해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멧돼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획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돼지를 못 잡는데요. 이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이 앞으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기관과 협조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경계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업무 협의를 해서 경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방지단에서 포획하는 방안을 경주 국립공원은 모두 8개 지구 130여 제곱킬로미터로 거의 경주시 전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해 초 대학 입시에 인성평가를 포함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인성교육은 하되 대입에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 대입에서 인성평가도 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대학들도 인성평가 강화 방안을 찾는 데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건 인력적 검사를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거 시험을 점수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정량화할 수 있는 인성을 정량화하는 거는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 인성 실전 급수 시험이 등장하고 면접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기는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점수로 평가할 계획이 없다며 대입 반영 방침을 포기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인성평가 번복뿐만 아니라 너무 잦은 입시제도 변화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내년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 다음 해에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학생들의 유불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가중이 될 수가 있고 또 사교육은 아무래도 공교육보다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강화 방침도 1, 2점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줄세우기식 현 입시 제도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지식뿐 아니라 인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툭하면 바뀌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입시 현장에는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지난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살펴봤더니 경상북도가 전국 꼴찌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도 문제가 많은데 공공구매까지 바닥 수준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모두 764개 기관이 총 구매액 37조 원 중 0.9%만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경북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더 바닥입니다. 우선 경상북도는 총 구매액 580억 원 중 0.1%,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경북교육청 역시 0.2%로 17개 교육청 중 14번째로 미미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0원, 전무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치 중심인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시장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된 시장이 필요하고 보호된 시장을 통해서 가치 중심인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은 1,300여 개, 경북은 81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도별 한 곳씩 운영되고 있는 정부 지원 통합 지원 기관조차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은 없고 대구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률 권장 사항인 공공구매까지 경상북도의 사회적 경제 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일만 신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활성화 방안으로 포스코 수입부자재의 컨테이너화와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항로의 다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개항한 영일만 신항, 포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로선 자립조차 불투명합니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지난 2012년 14만 7천 TU에서 지난해는 14만 TU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목표로 한 51만 5천 TU의 27%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780억 원의 자본금도 모두 사용해버린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이병석 의원이 영일만 신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장단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포스코 수출 강제 등의 컨테이너화와 국제 페리선의 운항 등을, 장기적으로 냉장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지와 동해안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거래할 수 있는 국제 광물 자원 거래소 유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포항 지역이 광물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 거래소를 만들어서 공업항에서 상업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배후 산업단지 개발이 미흡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이 산업단지만 100% 분양됐을 뿐 1산업단지는 70%, 3단지는 5%, 4단지는 3%에 머물러 이곳에서 나오는 수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항만 배후단지와 국제 여객부두 등 항만 인프라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항로 개설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뭐든지 다 좋지만 잽싸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수심이 11m로 낮아 대형 화물선이 입항하기 어렵고 너울이 심해 하역 생산성이 부산항의 45% 수준인 점도 거론되는 등 영일만 신항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해 적조 발생은 작년과 비슷하고 해파리 발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유해성 적조 생물은 경남과 전남 해역 7곳에서 소량 발견됐고 수온이 상승하는 7월 하순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파리 모니터링 조사 결과 보름달물 해파리는 전국 71개 해역에서 발견됐고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밀집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이달 중순부터 먼 바다에서 출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포항 운하를 운항하는 관광 유람선이 오는 25일부터 매일 1회 야간 운항을 합니다. 포항 크루즈는 휴가와 피서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밤 8시 반 46인승 연호랑과 57인승 세우녀호 2척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승선 요금은 주간보다 5,000원 많은 성인 15,000원, 소인 만원이고 포항 시민은 12,000원과 8,000원이며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28개국 60여 명의 외국인 대학생이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은 오는 24일까지 경주 문화유산 관광과 고택체험,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견학 등을 하게 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에게 한국 전통문화와 산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오는 24일까지 하천 주변 축사와 중대규모 축산농장,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가축 분뇨 퇴비 액비를 축사 또는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살포 대상 초지나 농경지 확보 여부도 중점 점검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1,847억 원으로 전년도 7월분 재산세 1,650억 원에 비해 11.9% 늘어났습니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개별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과 개별 공시지가, 건축 신축 가격 기준액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경북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취업자는 12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1,000명, 약 3.3% 늘었지만 경북은 143만 7천 명이 취업해 전년 대비 14,000명, 약 1%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대구 60.4%, 경북 63.1%, 실업률은 대구 3.6%, 경북 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밤 강하게 부는 바람 소리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바람의 세기가 매우 강해졌는데요. 곳곳에서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해져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을 통과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난카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 바다의 파도도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물결이 높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내륙 해안 곳곳에 아침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출근길 앞차와의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7도, 영덕, 포항, 경주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포항 22도, 영덕, 경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비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앞바다에서는 오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